안녕하세요, 미스 디파입니다. 제가 오늘 동료 결혼식장에 갔다 오느라 머리를 쪽머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 결혼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한국처럼 되게 정형화되게 난따다단 하고서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파티를 하고 나서 그 2차로 뭐 바나 아니면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2차를 한다거나 이런 게 참 한국과 서양과의 그런 문화가 잘 믹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비싸죠. 여기에서는 축의금을 홍바오라 그래요. 빨간 봉투. 그래서 홍바오, 앙바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홍바오에 보통 1리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싸죠. 학원 갈 때마다 1리터를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니까. 대신 굉장히 재밌게 놀다 왔고요. 오늘은 첫 영상 제가 소개 드리려고 꽤 재밌는 가장 제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컴파운드 디파이 플랫폼 중에 하나인 컴파운드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제 닉네임을 그 덴마미 Decentralized Application, 그러니까 디앱의 마미라고 해서 덴마미라고 지었는데 친구들이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마미냐 그래서 제가 미스를 하나 따왔습니다. 미스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를 디파이라 그래서 미스 디파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좀 재밌게 재밌나? 하면 미스 디파이를 영어에서 디미스티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모르는 거를 좀 클리어하게 설명을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인데 demystify, mystify랑 좀 그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demystify episode 1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재미없네요. 하여간 첫 번째 에피소드 컴파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컴파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높은 이자율, 적금 이자율, 그리고 두 번째 아무 때나 넣다 뺐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자가 1년 단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자는 사실 1년 주기로 보여줘요. 이자가 1년 동안 8%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만약에 묵혀놓으면 8%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자가 어떻게 쌓이냐면은 15초, 이더리움의 블록이 쌓이는 게, 한 블록 쌓이는 게 15초가 걸리거든요. 15초마다 이자가 자동적으로 제 밸런스 시세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겠죠. 뭐 그게 눈에 띌 정도로 큰 돈을 넣는 분이시라면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진 못해서 굉장히 적은 돈이 15초 단위로 쌓이더라고요. 15초 단위로 쌓이니까 제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받은 이자만 가지고 원금을 가지고 회수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3개월 동안 이 가상화폐 터치 안 할 것 같다. 이 이더 3개월 동안 좀 묶여놓을 것 같다.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3개월 동안 이자가 쌓이고 그 이자 가져다가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더리움 가스비만 내면은 가스만 낸다면은 넣고 빼고가 자유롭다. 그죠? 세 번째는 이게 뭐 저희 비싸미나 뭐 업비트처럼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위에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한테도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어요. 즉 내 이름이 누구고 내 이메일이 뭐고 나 연소득 얼마니까 이만큼 빌려줄 수 있고 나 이만큼 낼 수 있어 뭐 이런 자잘한 정보들을 하나를 제공을 하지 않고 이더리움 지갑만 있다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메타마스크 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가 가장 쉽고 그리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메타마스크를 추천을 드리고, 메타마스크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동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더리움 지갑이 없다, 메타마스크 같은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영상 잠깐 보시고 와서 제 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단점이 사실 대출을 하시려는 분들 단점이 큽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1리터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은 1.5배에 해당하는 콜레터럴, 담보를 넣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1이더가 뭐 100만 원이 그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이더를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5만 원에 해당하는 이더 혹은 그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그 담보금으로 잡아야지만 10만 원에 해당하는 1이더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급전이 필요한데 아니 15만 원 있으면 그냥 15만 원 갖다 쓰지. 왜 여기 와서 굳이 막 가스비 이렇게 가스비 내가면서 10만 원을 빌리려 하겠어요. 근데 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 대출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툴인 거죠. 두 번째, 이게 탈중앙 금융이라 그러면서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습니다. 써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해킹을 당했어. 그러면은 저나 시청자분이나 둘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해킹에서 완벽하게 진짜 100% 안전하다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장단점 설명드렸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적금. 적금. 나 장기 홀더야. 뭐 이더나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토큰, 스테이블 코인, 뭐 다이 이런 거 지금 그냥 메타마스크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신 분들 적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대출. 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있는데 나 자신 있어. 이 이더를 빌려다가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 아니면 그 트레이더 분들은 자신이 있어. 그런 분들, 저 적금이나 대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컴파운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컴파운드 다 파이낸스에 들어와가지고 앱을 클릭합니다. 제가 지갑 세팅을 새로 했어요. 이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요 주소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커넥트 월렛이라고 써 있죠. 이때 저는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메타마스크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 테스트 어카운트 메타마스크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네요. 서플라이 밸런스는 내가 예금한 금액, 보로 밸런스는 내가 대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보로 리밋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느냐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아래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서플라이, 예금할 수 있는 토큰들, 그리고 1년 동안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보여주죠. Available to borrow, 대출할 수 있는 토큰들 7가지 토큰이 있네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제 이자의 제 메타마스크의 지갑에 실제 밸런스가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더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다른 이더리움이나 어거에 대비해서 이자가 월등하게 높죠. 예금 이자가. 이 예금 이자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1년 예금 이자가 변동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변동을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를 장기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근데 뭐 지갑에 두는 것보다 컴파운드에 예금을 하는 게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니까 돈이 좀 더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겠다. 이 이더를 잔뜩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예금 그 유동성 풀만 엄청 커지고 빌려가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 예금 이자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다이 같은 경우는 뭐 예금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빌려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은 예금 그리고 대출 이자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다이를 예금을 할 거다. 여기서 이네이블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가 만약에 지갑에 바로 있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다이로 어떻게 바꾸냐?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이 쳐서 보면은
이제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이 보이죠? 요 탑 7 이게 다 그 centralized exchange예요. 즉, 제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를 이 거래소에 전송을 한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어카운트도 생성을 해야 되고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메타마스크로 인출을 해야 되니 복잡하죠. 저 같은 경우는 카이버 네트워크 탈중앙 거래소 이용해서 카이버 수합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메타마스크 연결하고 이더를 다이로 수합하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더 바로 이더 바로 예금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서 서플라이 위드로하고 있는데 위드로는 인출할 때 누르시면 되는 거고 예금할 땐 서플라이 누릅니다. 0.02 정도 할까요? 4달러 정도죠? 여기에서 서플라이 클릭을 합니다. 메타마스크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컨펌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저렴하게 3분 정도 기다려도 되니까 네, 가스비 합쳐진 4.27달러 컨펌 할게요. 네, 이더리움 이렇게 제가 예금을 하고 나서 보시면 제 서플라이가 이렇게 서플라이 밸런스가 있죠. 제가 지금 좀 텀을 두고서는 영상을 촬영을 했더니 이더 프라이스가 좀 많이 뛰었네요. 갑자기 4. 얼마 바꾼 것 같은데 벌써 5.4달러가 돼 있어요. 이제는 이제 예금을 했으니까 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콜렉터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버튼을 언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또 메타마스크 트랜잭션 컨펌하라고 나오네요. 가스가 비싸니 저는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네, 트랜잭션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버튼이 이렇게 초록 색깔로 열려 있죠? 여기에서 담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담보대출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담보대출 비율은 담보물의 가격과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제 컴파운드에서 요구하는 담보대출 비율이 15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 예금한 금액을 150이라고 보면은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파운드에서 담보 자산을 대출하는 자산의 가치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대출한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 담보물, 즉 여기에서는 이더리움이죠. 담보를 청산, 즉 매각, 팔아버림으로써 이제 원금을 프로토콜, 네트워크에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자, 이번에 대출을 해볼까요? 저는 대출 이자가 가장 낮은 어거를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Enable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로 밸런스, 대출 받은 금액, 그리고 내가 예금한 금액 이렇게 나오죠. 이 보로 리밋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80%라고 써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담보대출 비율이 100대 150이어야 된다. 즉 이 이더를 150 비율로 봤을 때 지금 80만큼의 어거를 빌린 거예요. 요게 이렇게 커서돼서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게 리퀴데이션 쿠션이 약 80센트 정도 있다. 이 말은 이제 어거가 가격이 변동을 하더라도 이 100% 담보대출 비율을 바로 맞춰서 리퀴데이션 매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수준에서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거 가격이 1달러인데 갑자기 3달러가 돼버렸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말은 제 대출 이 80%가 대출 받은 그 금액이
제가 예금한 금액보다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담보로 잡은 이더가 사라지게 됩니다. 매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던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리페이 누르시고 리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담보 금액을 더 높이면 되는 거죠. 이더를 더 예금을 해서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 뭐 예금하고 대출하는 거는 쉬우니까 제가 따로 대출 갚는 거 그리고 인출하는 거를 보여드리진 않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